수학 익힘 62쪽 분수의 뺄셈을 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1번 6분의 5와 3분의 1을 각각 그림에 색칠하고 6분의 5 빼기 3분의 1을 계산해 보세요. 그래요. 이제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셨죠? 자, 먼저 그림에 색칠해 보겠습니다. 6분의 5는 전체 한 개를 6개로 나눈 것 중에 5칸이겠죠? 5칸을 색칠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전체 하나를 세등분한 것 중에 한 칸이므로 이렇게 색칠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크기는 같지만 다른 크기로 나누어서 다시 색칠해 보겠습니다. 6분의 5와 3분의 1, 3등분한 것과 6등분한 것을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건 바로 6이겠죠. 이번에는 똑같이 6등분으로 바꿔놓고요. 6분의 5는 그대로 6분의 5가 되겠네요. 자, 3분의 1은요. 여기 똑같이 3분의 1이 될 텐데 크게 보면 3등분을 했지만 이렇게 작게 보면 6등분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은 이만큼 색칠되고요. 3분의 1과 크기가 같은 6분의 2가 되겠죠.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6분의 5 빼기 3분의 1은 6으로 통분해주면 6분의 5 빼기 3분의 1은 6분의 2가 되겠네요. 이렇게 5칸 중에서 여기에 있는 2칸을 뺄 거기 때문에 2칸을 빼주면 남아있는 것은 이만큼 3칸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5 빼기 2는 3이 되고요. 3으로 약분이 가능해요. 3이 6, 3이든 3. 따라서 2분의 1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12분의 7 빼기 20분의 11을 할 건데 선생님이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산에서 빠른 답을 구하는 건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는이 있죠. 는은 여기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값이 같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값이 같기 때문에 이 는을 보면서 앞의 식과 뒤의 식이 어디 부분에 식이 달라졌는지 하지만 그 값은 바뀌지 않는 식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암산을 해서 답을 뿅 하고 찾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런 연습은 그만두시고요. 하나씩 과정으로서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분의 7 빼기 20분의 11이 분모 분자에 뭘 곱했더니 60으로 통분이 됐어요. 그러면 12분의 7이 60으로 된 과정을 찾으시면 되겠죠. 12는요. 이렇게 60이 되기 위해서 5를 곱해준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모 분자에 5를 곱했고요. 20은 60이 되기 위해서 3을 곱했네요. 결국 이 60은 12와 20의 최소 공배수가 됨을 알 수 있네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12분의 7에 분모 분자에 5를 곱하면 60분의 7로 35가 되고요. 20분의 11은 60분의 11 곱하기 3에서 33이 됩니다. 분모가 같으므로 분자끼리 계산해주면 35에서 33을 빼면 2가 되네요. 약분이 가능하죠. 2로 약분이 가능해요. 그러면 30분의 1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분수 단원은요. 그 무엇보다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익힌 과정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숫자들을 문자로 바꾸어서 식을 써내려가는 과정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결과, 답보다는 식을 써내려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는 습관은 버리고요.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3번 보기와 같이 계산해 보세요. 여기서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5분의 3 빼기 7분의 2는 35분의 35분의로 바뀌었네요. 어떻게 한 거죠? 5와 7의 두 분모에 공통 분모를 찾았는데 이거는 5와 7의 곱으로 나타냈습니다. 물론 5와 7의 최소 공배수도 35가 되겠네요. 그래서 공통 분모를 만든 다음 분모가 같으므로 분자끼리 계산해주면 35분의 11을 계산했습니다. 이제 보기의 방법을 익혔으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8분의 7 빼기 9분의 2는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해서 8, 9, 72로 통분하겠습니다.
8분의 7은 9를 곱했으므로 분자에도 9를 곱해서 7, 9, 63. 9분의 2는 8을 곱했으므로 8이 16이 되겠네요. 72분의 63에서 16을 빼면 7이 되고요. 5에서 1 빼면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72분의 47이 되겠습니다. 4번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기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그래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15분의 11 빼기 9분의 2는 먼저 통분을 해야겠죠. 15와 9를 잘 보면 15와 9는 3이라는 공통 약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수를 곱하는 것보다는 15와 9의 최소 공배수인 45분의 1로 바꿔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아냐고요? 여기 5하고 9를 잠깐 보면은요. 이 5와 9를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5배를 한 경우예요. 그래서 5배를 해보면 9, 5, 45, 45고요. 15도 45의 배수가 됨을 알 수 있어서 감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가능해요. 15는요. 3 곱하기 5고요. 9는 3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 3, 5, 3이 다 들어가려면 3 곱하기 5 곱하기 3을 해주면 3, 5, 15고요. 3, 3은 9죠. 그래서 이걸 다 곱해주면 45가 나옵니다. 선생님도 이런 방법으로 최소 공배수를 찾아주니 여러분도 다양하게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한 공통 분모를 많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45분의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서 만들었으므로 45분의 33이 되고요. 9분의 2도 분모 분자에 5를 곱했으므로 5, 2,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45분의 23이 됨을 알 수 있네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15분의 13 빼기 3분의 1 두 수를 통분하겠습니다. 15와 3을 통분하면 15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15분의 13은 그대로 15분의 13이고요. 3분의 1은 15분의 5배를 했으므로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분의 8이 됨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런데 두 수를 비교하려다 보니 15분의 45분의 또 분모가 달라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모를 같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5분의 8만 45분의 1로 바꿔줄게요. 3배를 했으므로 3, 8, 2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비교 가능하나요? 하나는 45분의 24, 하나는 45분의 23. 아주 조그만 차이로 오른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5번 같은 양의 물이 담긴 두 비커에 소금의 양을 다르게 하여 소금물을 만들었습니다. 가 비커에는 소금을 8분의 5컵 넣었고 나 비커에는 가 비커보다 10분의 3컵 적게 소금을 넣었습니다. 나 비커에 넣은 소금의 양을 구해보세요. 그래요. 문제가 좀 길죠? 그래도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세요. 구주하자.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구하는 거 먼저 볼게요. 나 비커에 넣은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거예요. 나 비커에 이게 나인데요. 나 비커에 넣은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주어진 조건 꼼꼼하게 따져볼게요. 같은 양의 물이 담겨 있다고 했으니까 이 같은이라고 하는 건 사실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분수에 있어서는 같은 양이 아니면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양의 비커에 같은 양의 물이 담겨 있는 이 상황이고요. 소금의 양을 다르게 넣었대요. 자, 그러면 가 비커에는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을 얼마큼 넣었냐면 8분의 5컵을 넣었어요. 8분의 5컵을 넣었어요. 자, 이 8분의 5컵은 얼만큼이죠? 한 컵은 안 돼요. 이 한 컵을 8등분 나눈 것 중에 5컵에 해당하는 양을 넣은 거예요. 그쵸? 자, 이번에 나 비커에는 가보다 10분의 3을 적게 넣었대요. 이 나 컵에는 가보다 10분의 3컵 적게 넣었대요. 적게 넣었으니까 빼기가 되겠죠. 가 비커에 넣은 양의 소금보다 10분의 3컵 적게 넣었대요. 자, 그러면 보이나요? 우리가 구하는 거. 자, 나 비커에 넣은 소금의 양은 바로 이게 되겠네요. 각 컵에 넣은 소금의 양보다 조금 더 작게 넣은 양, 바로 이걸 구하시면 되겠네요. 문제가 길었어요. 하지만 꼼꼼하게 보고 문제를 따져주니까 식은 별거 없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문제를 빠르게 읽는 거는 수학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천천히 하나씩 이해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식을 세울 수 있고요. 정확한 식이 세워지고 나면 문제는 쉽게 풀린답니다. 그러면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식은 가 컵에 들어간 소금의 양 8분의 5에서 가보다 작게 넣었으니까 10분의 3을 빼주겠습니다. 8분의 5와 10분의 3을 빼야 되는데 분모가 달라서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통분해서 분모를 같게 만들더라. 그래요. 8과 10 공통 분모인 40을 만들겠습니다. 40분의 8분의 5를 5배 했으므로 5, 25 10분의 3은 4배를 했으므로 3, 4,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40분의 25에서 12를 빼니 13이 되겠네요. 답은 40분의 13 컵에 해당하는 소금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 수 있겠나요? 이렇게 문제가 길다고 어차피 이 단어는 분수를 빼는 거야. 내가 보이는 이 두 분수를 그냥 빼버려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하고요. 식을 꼼꼼하게 읽고 식을 쓰는 거랑 값은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의 수학 실력은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답니다. 지금 문제가 쉬울 때, 이해할 수 있을 때 문제를 꼼꼼하게 끊어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여서 식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6번 슬기의 일기를 읽고 수박 하체를 만들고 남은 사이다가 몇 리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그래요. 구하는 거는요. 수박 하체를 만들고 남은 사이다가 몇 리터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남은 사이다를 알아보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동생과 수박 하체를 만들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사이다가 10분의 7리터가 있었다. 수박을 썰어 놓은 그릇에다 사이다 7분의 3리터를 넣고 잘 저어주니 맛있는 수박 하체가 완성되었다. 톡 쏘는 느낌이 정말 좋았다. 그래요. 수박 하체를 만들었고요. 처음에 사이다가 10분의 7리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이다 7분의 3리터를 넣었다고 했어요. 넣었으니까 없어졌겠죠. 자, 그렇다면은 남아있는 사이다를 구하려면은 처음에 있던 사이다에서 썼던 사이다만큼을 빼주고 나면 남게 되겠어요. 식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10분의 7 빼기 사용한 사이다 양 10분의 3을 해주고 나면 남아있는 사이다 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두 수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수 빼기 수예요. 그냥 빼면 돼요. 그런데 분수네요. 분모가 다르네요. 분모가 다르면 어떻게 한다? 통분해주더라. 통분하는 방법은 분모끼리 곱을해주던지 아니면 분모의 최소 공배를 구하던지 그쵸?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10과 7 공통 분모는 70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수는 1 말고는 서로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으므로 그냥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70을 구했고요. 분자에도 똑같이 7을 곱하면 77, 49 7분의 3에도 10배를 해주면 30이 되겠네요. 두 수를 빼주면 70분의 19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70분의 19리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사이다가 2리터 있었다. 그런데 그릇에 사이다를 1리터 넣고 잘 저어주었더니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수박 해체를 만들고 남은 사이다를 알아보는데 처음에 사이다가 3리터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수박을 썰어 놓은 그릇에 사이다를 1리터 넣고 잘 저어서 맛있는 수박 하체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내가 사용은 1리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하면 되죠? 처음에 있던 사이다 3리터에 사용한 사이다 1리터를 하고 나면 남은 거는 2리터인 걸 알 수 있겠죠.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단지 거기 숫자에 분수가 들어갔을 뿐이지 여러분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에 대해서 분수라는 것 때문에 이 식을 세울 때 어려운 느낌이 있지만 이 숫자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문제를 잘 이해하고 문제를 이해했다면 그 자리에 알맞은 숫자만 써서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